반복자 패턴에 대해서 코드를 좀 보면서 구현한 코드들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인데 보통 그 자료구조 시간에 자바로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바로 반복자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unsorted array list, 배열에다가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것들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가 반복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바에서는 이렇게 iterable을 구현한다고 그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건 뭘 제공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해 줘야 돼요.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 클래스에 대한 반복자를 생성해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는 이제 요 배열의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 저장된 요소들을 차례로 반복할 수 있는 이제 반복자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 배열을 접근해야 되겠고, 이 배열을 쉽게 접근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 array list iterator라고 하는 요 반복자는 요 클래스에서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보통 단순하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로 자바에서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반복자를 만들 때에는 iterator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iterator는 두 개의 메소드를 제공해야 되는데 has next, next, 있냐, 있으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next는 추가적으로 다음에 요청했을 때 다음 걸 줄 수 있도록 그 기능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걸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또 요청을 하면 다음 걸 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배열에서는 색인만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array list는 색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0부터 출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반복자에서 반복하는 그 순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0부터 반복을 하지만 거꾸로 size -1부터 0까지 반복하는 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as next는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적으면 있다라고 해주고요. next에서는 그 현재 인덱스에 있는 걸 반환해 주고요. 그 동시에 인덱스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터레이터에서 반환해 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새로운 for each 문으로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클래스가 뭔지, 그 클래스의 내부의 자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상관없이 늘 일정된 이 for each 포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for each 포문이 없었을 때에는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integer 이렇게 얻어와서 while iterator has next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을 간결하게 해주는 게 for each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예전처럼 쓰지 않고
지금은 반복자를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그 반복자를 이용해서 전체를 반복할 때에는 for each form을 쓰고, 만약 전체를 반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for each form 대신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경우에도 이 n의 값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반복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겠고요. 링크 리스트를 살펴보면 링크 리스트는 배열처럼 미리 다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연결해서 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클래스에 대한 이터레이터를 제공하는 방법도 거의 동일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터레이터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밑에서 이터레이터를 생성해서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 이터레이터 클래스는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데 이터레이터를 구현해서 만들게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커런트가 헤드를 가리키게 해서 이 커런트가 널이 아니면 있다라는 거게 되겠고, 이 커런트의 아이템을 반환해주고 커런트의 넥스트에 가서 다음 거를 주게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는 여전히 아까와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접근하나 링크 리스트를 접근하나 우리는 똑같은 반복자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반복자 패턴의 장점이 되겠죠. 반복자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는지 몰라도 반복자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으면 그냥 for each form을 이용해서 거기에 저장된 모든 요소를 한 번씩 방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 번씩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 제가 하나 더 BST 관련해서 만들었습니다. BST는 이제 이진 트리죠. 이진 검색 트리로 조금은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에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면 반복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형 자료 구조에서도 맨 앞부터 차례대로 방문할 수도 있고 거꾸로 방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링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가 아니면 거꾸로 접근하는 것이 만들기가 어렵겠죠. 물론 그것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BST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을 쓰면은 충분히 그것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터러블을 만들고 있어요.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이터레이터는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되겠고, 여기서 뭘 만드냐면은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프리오더, 포스오더, 인오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 함수에서 모든 노드들을 방문해 가지고 방문된 값들을 리스트에 넣어준 다음에 그 리스트에 이터레이터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스냅샷을 찍어서 반환해주는,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 리스트처럼 넥스트를 갈 때마다 이동해 가면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BST 경우에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한 다음에 그거를 리스트에다 저장해 놓고 그 리스트에 이터레이터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형 자료 구조인데 선형 자료 구조로 옮겨 놓은 다음에 선형 자료 구조에 이터레이터를 반납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뭘까요?
미리 다 방문해 놓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 말고 또 다른 자료 구조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문제 해결할 때 인플레이스로 해결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복자를 인플레이스로 만든 게 아니죠. 필요한 공간을, 추가적인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 데이터를 다 넣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또 BST, BFS 이터레이터, 이노드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는 미리 다 선형 자료 구조에 넣어서 처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노드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포인터가 BST를 탐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동하는 거죠. 넥스트를 부를 때마다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FS 이터레이터, 이런 비선형 자료 구조에서도 똑같이 unsorted linked list나 array list 만든 것처럼 next 할 때마다 하나씩 이동을 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BFS 이터레이터. 그래서 요 경우에 보시면은 BFS니까 BFS는 트리를 탐색할 때 어떻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너비 우선으로 이제 레벨 단위로 접근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루트부터 레벨 단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BFS는 그래프를 탐색하는 거고, 트리도 그래프의 하나의 일종이니까 이제 그 트리를 탐색할 때도 BFS를 이용해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FS를 탐색할 때는 Q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게 되겠고, BFS와 비교되는 게 이제 DFS인데, DFS는 스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Q를 하나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 이터레이터에서는. 그런데 이 이터레이터에다가 아까 링크 리스트로 선형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BFS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는데 다음에 뭘 탐색할지를 알기 위해서 BFS를 이용하는 것 뿐이지 모든 노드를 한 번에 다 탐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BFS 그 Q에다가 루트 노드만 집어넣어 놓고요. has next는 있냐 없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next에서는 현재 키를 주는데 그것과 동시에 뭐를 하냐면은 그 현재 키의 자식들을 Q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has next 하려고 그러면 Q에 그 노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 노드들을 탐색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이 노드의 경우에는 설명 안 하겠지만 더 복잡을 하죠. 그 방법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방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자들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사용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방문하는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얘가 링크 리스트든지 어레이 리스트든지 BST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for each 포문을 이용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차례대로 방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ST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자를 제공해 주고 싶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복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메소드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BST에서 반복자를 만들어줘서 반환해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찍어서 주는 방법, 그러니까 스냅샷을 찍어서 주는 방법, 그렇지 않은 방법. 물론 이런 선형에서도 찍어서 해줄 수도 있죠. 미리 다 또 다른 데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스냅샷을 찍어서 반환해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스냅샷을 찍게 되면 추가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고, 보통 비선형 자료 구조는 구현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스냅샷을 찍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으니까 C++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패턴들은 만드는 방법이 자바나 C++나 큰 차이는 없었어요. 큰 차이는 없었는데 반복자 패턴의 경우에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C++에서는 has, next, next 이런 두 개의 메소드를 제공해 가지고 반복자를 만들지 않고 포인터를 쓰게 됩니다. 포인터를 활용해 가지고 반복자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 반복자를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포인터를 반환해 주게 되겠고,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차례차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C++에서도 자료구조 시간으로 되돌아와서 unsorted array list하고 single unsorted linked list 두 가지의 이터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C++는 이 클래스가 어떤 반복자를 제공해주는 클래스인지를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걸 통해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알려주지는 않는데, 만약 이터레이터를 제공하는 클래스이면은 어떤 메소드를 가지게 되냐면 begin, end, C begin, C end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egin과 end는 const iterator가 아니고 C begin과 C end는 const iterator라고 합니다. 즉 반복을 하면서 포인터를 얻게 되는데,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를 얻게 되는데,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일반 이터레이터가 되겠고, 수정할 수 없으면 const iterator가 됩니다. 그래서 이 C++는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복잡해요. 이런 측면에서도 자바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C++에서는 begin, end 두 가지 메소드를 제공해 줘야 된다. 아까 자바는 어떻게 했어요? 요 이터레이터만 하나 생성해서 제공해 주면 되는데, C++는 그렇지 않다. begin, end 두 가지 함수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이터레이터를 그런데 자바와 마찬가지로 내부 클래스로, 또 꼭 내부 클래스 아니어도 이터레이터 반복자 클래스를 정의해 줘야 되겠습니다. 정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할 때는 요 기존의 이터레이터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이 이터레이터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성자와 기본적으로 플러스 연산자,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연산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그 dereferencing 연산자를 재정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터 개념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시작 주소를 배열이니까 배열의 시작 주소를 넘겨주게 되겠고, 플러스는 하나씩 이동하게끔 합니다. 이동하게끔 하고, 비교는 또 다른 이터레이터와 비교하게 되는데, 보통 end라는 거는 끝 주소예요. 그래서 begin 포인터가 이동을 해가지고 end를 만나게 되면, end와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되면 반복이 종료되게끔 그런 형태대로 반복자를 C++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begin은 배열의 시작 주소, 끝은 그 저장되어 있는 요소 플러스만큼 하니까 저장된 거에 다음 색인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동을 하면 종료가 되게끔, 즉 데이터가 없는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end는. 그래서 플러스가 쭉쭉쭉쭉 플러스에서 이동을 하다가 begin 포인터가 end 포인터를 만나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때는 자바와 똑같이 이런 for each 포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list1이 begin과 end를 제공하고 있으면 이렇게 for each 포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링크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나 실제 for each 포문을 사용하는 건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반복자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 이 링크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만드는 거, 이동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얘는 노드, 다음 노드로 이동해야 되니까 P의 next로 이동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포인트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만들면은 간단하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begin, end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C begin, C end까지 이런 거를 같이 다 만들려면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구조 수업을 할 때도 C++로 할 때도 이 정도 수준의 반복자만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 라이브를 사용하는 반복자들, 또 begin과 end, C begin과 C end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다. 만드는 게 간단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자바가 훨씬 더 심플한 것 같습니다.